이슈토크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 역시 클럽 형태 유흥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황인데요.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이병문 보건위생과장과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입가에 그래도 미소를 좀 볼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다시금 발생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졸이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산 거주자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거나 연관 있는 분들이 1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저희들이 오늘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만 해도 263명 정도가 이태원 클럽을 이렇게 다녀온 걸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선별 진료소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 검사 결과 2명이 또 양성자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에 대해서는 절도 음압병원에 저희들이 격리병원에 이렇게 입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를 살펴보니까 명부가 허위 작성되거나 연락처가 네,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부산의 경우에는 넘어온 리스트 중에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또 이태원이라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를 다녀오신 그 젊으신 분들이 네. 그 실제 그 연락처를 솔직하게 이렇게 기재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익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명 검사. 네. 그래서 그 주소라든가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그 연락처만 분명하게 말씀을 적어듣고 저희들이 사후에 그 양성으로 판정이 됐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만 분명하다면은 5월 20일까지는 익명으로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태원 지역이나 굳이 클럽을 방문하지 않으셨다 치더라도 그 지역의 음식점이라든가 그 지역을 여행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네네.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또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에 따라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또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저희들이 5월 12일자로 해가지고 고위험 유흥시설 네. 약 한 71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흥주점 중에 나이트 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클럽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업소 한 14개소, 네. 그다음에 감성주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 15개소. 그다음에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간 시간에 이용하시는 콜라텍 네. 춤을 추는 그런 영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유업이 되겠는데 이런 정도 42개소 해가지고 71개소에 대해서는 5월 10일 12시부터 네. 약 14일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업소를 출입을 하셔도 안 되고 또 영업주들께서는 영업을 재개하셔도 안 되는 그런 집합금지 명령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자들도 찾아가서 안 되는.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이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경찰이라든가 또 구군, 경찰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위생감시원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네. 이 기간 중에 이제 영업을 재개하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집합금지 명령 위반을 해가지고 감염병 관리법에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네.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 한해서도 그런 분들에 한해서도 어떤 기책 사유가 발생한다면은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법에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할 그런 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8일이었죠. 유흥시설 2,000여 개를 대상으로 집합 제한 명령 조치를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이번 12일에 발령됐던 집합금지 행정명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5월 8일자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흥시설 전역에 걸친 우리 전국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집합 제한 조치라는 것은 영업을 하되
그 방역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고 방역 위생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그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에 이렇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네. 그 고위험 시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감성주점이라든가 클럽 형태의 업소라든가 또 콜라텍이라든가 이 71개소에 대해서는 그 영업을 재개하지 말고 영업을 중단하라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제한 조치와 집합 금지 조치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제한 조치는 영업을 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은 위반 사항은 아닌데 집합 금지 조치는 영업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재개하면은 고발 조치가 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조금 더 뭐랄까요 강력한 조치군요. 예,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만 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 제한 조치는 2,000여 개소가 넘었는데 이번에는 클럽 형태 유흥지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더 이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서 한 2,000여 개, 2,500여 개 업소가 되는데 이 시설 전체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라 가지고 굉장히 서민 경제가 어렵고 맞습니다. 특히 그 소규모 그 유흥시설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분들의 어떤 안타까운 사정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이 행정 조치를 내리기 이전에 감염병 전문가의 그 의견을 좀 수렴하였고 우리가 그다음에 또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생활방역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고위험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그 유흥 시설 중에서 고위험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그 이제 춤을 추는 형태의 영업업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유흥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찰이라든가 보건위생공무원들이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그 매일 저희들이 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위반 사항이 방역위생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업소들이 있다면은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추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 고발 조치를 즉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황을 좀 따져보셨을 거고 전문가 입장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습니다. 가장 고위험군의 유흥시설 일단 그렇습니다. 71개소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추가되는 그런 그 방역 위생 수칙을 갖는 그 유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또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중 이용 시설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흥 시설 말고도 다중 이용 시설도 많습니다. 각종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뭐 방역 수칙이라든지 여러 수칙을 좀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수칙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완화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5월 7일부터 5월 6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생활방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맞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영업주나 아니면 시설 이용자나 또 이렇게 시키자들 한 8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방역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그 수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우리가 유흥시설에 그 종사하시는 유증상자, 코로나 그 같은 그 유증상자가 있는 그 종사자는 즉시 이제 퇴근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그 유흥시설 그 시설 외부에서 줄을 서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1m에서 2m의 그 간격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반드시 이제 유흥시설 그 출입구에서 그 유흥시설 그 책임자가 발열이라든가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발열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출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우리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부가 사실은 그 허위로 이렇게 기재하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비일비재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연락처만큼은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그 단속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느낀 바인데요. 이걸 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 업소에 가니까 그 출입자들의 그 휴대전화를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업소 입구에서 그 집 종사자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받으면은 네. 확인을 하고 출입시켜주는 제도, 출입을 이렇게 허용하는 것까지도 제가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소상공인들, 유흥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런 쪽으로 이제 방역 위생 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네. 또 이런 명부 작성을 이렇게 허위로 기재한다든가 허술하게 기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요번에 그 이태원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락처 기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즉시 맞습니다.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유흥시설을 운영하시는 영업주분들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출입자 명부만큼은 정확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이용자분들께서도 또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이용자 간 사이에 또 1m에서 2m 그 간격을 유지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뭐 이용자분들께서도 내가 그 코로나 증상이 있다든가 또 이런 뭐 발열 체크해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네. 가장 스스로 좋은 좀 방법이고. 자제를 해주시는 예. 부분이 좋을 예, 것 같고 예. 말씀해주신 정말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부분이 예, 예,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는 부분이니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대로 된 연락처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예, 같고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연락처를 허위 작성했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주민등록도 예, 제대로 예. 확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그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법적으로 이제 허위 기재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업주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네네네. 또 이용자에 대한 처벌, 뭐 강제한다는 게 꼭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에서 거리 2m 유지.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제 이 생활 방역이 아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더라도 거리 유지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꼭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또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 입장에서는 최소 2회 이상, 하루에 2회 이상 그 환기를 시켜야 된다든가, 네네. 환기하도록 돼 있는다든가, 또 그다음에 방역 관리자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출입자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돼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출입자 명부에는 성명, 또 전화번호 이런 게 필수고, 그다음에 반드시 신분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8가지 종류를 우리 다중이용 시설 영업주라든가 또 이용자들께서는 이런 수칙들을 꼭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단 감염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8가지 수칙 소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꼭 영업장에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네. 발생을 하면서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블랙 수면방이 또다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부산 지역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있는지가 우선 조금 궁금하고요. 또 이런 불법 업소 등 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계획이나 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말씀 예, 뭔 부탁드립니다.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이태원 그 어떤 클럽 사태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블랙 수면방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조사를 해봤는데 예, 예. 부산 지역에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좀 뭐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예, 발견된 예. 바는 없는데 사실은 블랙 수면방이라는 것은 그 우리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그 그렇습니다.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아까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 예. 이렇게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 지역에는 블랙 수면방이라는 그런 업소는 없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제도권 밖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부울경 역시도 동남권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향후 앞으로의 계획도 좀 짚어주시죠. 예, 아주 뭐 저희들 이제 이 동남권 이렇게 공조해서 추진한 방안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경기 수도권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네. 내려졌을 때 저희 시에서 5월 11일 날 우리 부산시장 권한대행께서 중앙재해대책본부 그 회의 때 네네. 부산시장께서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부울경이 공동대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클럽이라든가 유흥시설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이렇게만 단속을 하고 어느 한쪽에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울경 이렇게 공동대응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네네.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제안에 의해 가지고 부산
또 울산, 경남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성주점이라든가 콜라텍이라든가 아니면 클럽 형태의 업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울경이 공조를 해가지고 네.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떤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 환자 그 발생 추이에 따라 가지고 집합금지 명령 업소는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가 지금 현재는 뭐 클럽 관련해 가지고 이태원 클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 2명으로 양성 환자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네. 또 어떤 그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전문가의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유흥시설을 중에서 우리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하는 업소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인 신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또 한 부분 우려되는 부분은 젊은 층들 20, 30대는 무증상자가 참 많습니다. 이런 무증상자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위험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제일로 이제 그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 아무런 증상이 없이 이렇게 양성 환자로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젊은 층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경우가 한 30% 정도 이렇게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한 30%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5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그 사이에 이태원 지역을 방문하셨던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 네네. 이런 젊은 층들, 특히 젊은 층에 계시는 분들, 20, 30대에 계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또 익명의 검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연락처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한다면은 5월 20일까지는 또 무료로 검사를 해주시니까 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또 선별진료소,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신다든가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가지고 꼭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가셨던 그 여행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저없이 이렇게 뭐 당연히 말씀드리면 신분 보장은 되니까 신분 보장을 저희들이 철저히 지켜드리고 또 비밀 보장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이태원 지역을 방문하셨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선별진료소에 오셔가지고 우리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부산 지역을 넘어서 또 전 국민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꼭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러니까 생활 방역으로 이제 단계가 넘어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 대부분 우리가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초기에 우리가 강력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조금 완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또 5월 6일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고심 끝에 여러 또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제 환자 발생의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 속도가 뭐 통제권 안에 50명 이내 또 20명 이내 이렇게 그 줄어드는 추세들은 감안해가지고 정부에서는 5월 6일부터 이제 생활 방역 그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생활 방역 체제는 잘 아시겠지만 체제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그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디까지나 전 세계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는 우리 한국만에 종식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산만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부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생활 방역 수칙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그 생활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m에서 2m 정도 이렇게 띄워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가급적 다중이용 시설 자제를 조금
자제하여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다시 위험이 조성됐습니다. 많은 분들 힘드시겠지만요. 개인 위생 수칙 반드시 계속해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분들, 이 주변 지역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자발적 신고 또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